이상한 일입니다.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경고는 끊이지 않습니다. 대출은 부담스럽고 집값은 높고 시장은 불안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집을 삽니다. 왜일까요? 탐욕 때문일까요? 아니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집을 사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5조 원 증가했습니다. 전월보다 증가폭이 커졌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확대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기타 대출도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즉, 경고는 이어지는데 시장은 멈추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몰라서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삽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못 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일자리이고 교육이고 생활권이고 미래 기회를 지키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 거래 비중이 빠르게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합니다. 청년층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금리도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까지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곧 시장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 금리보다 내일의 변화를 더 크게 봅니다. 오늘은 비싸도 내일은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는 때로 현실보다 더 강하게 사람을 움직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사실이 있습니다. 집을 사는 비용만 큰 게 아닙니다. 집을 사지 않는 비용도 큽니다. 전세는 불안하고 월세는 비싸고 좋은 지역에서 오래 버틴다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흔들리는 삶을 붙잡아두는 장치가 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 기대도 있습니다. 시장에는 이런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급등은 막으려 하겠지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급락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PF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이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방어선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 혹은 기대를 심어줍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때입니다. 다들 같은 지역을 안전하다고 믿고 다들 같은 시기에 대출을 늘리고 다들 결국 정책이 막아줄 거라고 기대할 때입니다. 그때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곳으로 더 진하게 몰립니다. 한국은행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흐름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위험해서 멈추는 시장이 아닙니다. 위험하지만 멈추는 쪽이 더 두렵다고 느끼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사람들은 무리해서 집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왜 한국 사회는 집을 사지 않으면 더 불안해지는 구조가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매수는 생존 전략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선택일까요?